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마침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첫 번째 승리를 거뒀지만 같은 날 열린 다른 아시안컵 우승 경쟁국들의 경기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결과 우승으로 평가받겠다고 했던 공약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라이벌 일본의 경기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또 파울루 벤투 감독이 부임한 아랍에미리트도 벤투 감독의 데뷔 전 한 경기 만에 환골 탈퇴한 환상적인 축구를 선보이면서 코스타리카를 4대1로 대파했습니다. 과연 벤투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일본의 전력은 어떤지 아시안컵 우승 경쟁 상황 그리고 대진표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꺾었지만 저희가 경기 플레이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 프로리그에 워낙 많은 유럽 리그 스타들이 합류하면서 사우디의 주력 선수들이 경기 감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도 3대1로 무기력하게 완패를 당했고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힘을 쓰지 못하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이변의 승리를 거둘 때 그때의 기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우디를 이끌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팀을 떠난 이후 전술적인 연속성까지 잃어버린 모습인데요. 로베르토 만치니 전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이 부임해서 이제 막 팀을 조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우디는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 일본 대표팀은 독일전 4대1 충격 승리에 이어 튀르키예까지도 4대2로 완파하면서 두 경기 연속 다득점 승리를 유럽 원정에서 거뒀고요. 벤투 감독이 데뷔전을 치른 아랍에미리트는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던 코스타리카를 무려 4대1로 꺾었습니다. 먼저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치른 경기에서 파죽지세입니다. 3월과 6월 A매치는 한국과 같은 팀들을 만났었는데요. 이때도 일본은 우루과이와 1대1 무승부에 이어 콜롬비아에 2대1로 승리를 했었고요. 6월 A매치에서는 엘살바도르의 6대0 대승 그리고 페루에도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A매치 유럽 원정 독일 튀르키예전 승리까지 무려 A매치 5연승을 달리고 있고 특히 최근 4연승 과정에서는 무려 18골을 몰아치는 막강 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강점은 역시 연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부임했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 이 사실 모리아스 감독은 니시노 아키라 감독이 대회 직전에 이제 할리로이치 감독을 경질을 한 이후 일본이 이제 일본인 감독으로 빠르게 이제 정비하는 과정 속에 부임을 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모리아스 감독입니다. 모리아스 감독 같은 경우는 이미 J리그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에 이어 2020 도쿄 올림픽에 나설 23세 이하 대표팀과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동시에 준비를 했는데 거의 지금 5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68회 A매치를 치렀고 그중에 6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5연승을 포함했을 때는 강팀들과의 경기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월드컵에서도 16강의 성적을 냈죠. 이런 가운데 모리아스 감독이 꾸준히 조직적인 이런 면모들, 일본 특유의 패스플레이에 신속한 속공의 실리축구까지 가미를 하면서 일본 축구가 역대 최고의 전력을 갖췄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독일전 승리와 튀르키예전 승리의 큰 의미가 뭐냐면 두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선수들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전 선발 명단과 튀르키예전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왼쪽 풀백으로 뛴 이토 히로키 한 명을 제외하면 10명을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독일전 같은 경우에는 우에다를 원톱으로 두고 이선에 미토마, 카마다, 이토준야를 배치했고요. 중앙 미드필더에 엔도와 모리타, 포백 라인에 이토 히로키와 토미야스, 이타쿠라코, 스기와라를 배치했고 골문도 오사코가 지켰죠. 튀르키예전 같은 경우에는 후르아시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도안 리츠, 쿠보, 나카무라 케이토가 이선에 배치가 됐고 중앙 미드필더로 다나카 아오와 이토 아츠키, 포백 라인에 마이쿠마, 다니구치, 마치다 그리고 이토 히로키가 배치가 됐고 골문도 나카무라, 코스케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얼굴들까지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대승을 거둔 것인데요. 결과는 4대2 두 골차 승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였어요. 전반 15분 만에 일본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이토 아츠키 선수, 사실은 이 선수가 최근에 발탁된 신예 선수인데 오른쪽 측면에서 도안 리츠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튀르키예 수비를 완전히 농락한 이후 왼발 꺾어차기 중거리 슈팅을 골문 우측 상단 탑코너로 찔러 넣는 엄청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 이후 13분 만이었죠. 이번에는 도안 리츠의 중거리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것을 나카무라 케이토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골키퍼가 각을 좁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측면 구석 하단으로 날카롭게 찔러 넣으면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36분에는 오른쪽 풀백인 마이쿠마가 오버래핑에서 들어왔을 때 반대편 왼쪽으로 넓게 벌려져 있던 나카무라 케이토에게 스루 패스를 내보냈고, 나카무라 케이토는 니어 포스트로 역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연결하면서 단숨에 3대0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도 전반전을 마치기 전에 한 골을 만회하긴 했어요. 쾌추의 프리킥 크로스를 수비수인 밀드르가 헤더로 연결했을 때 골키퍼가 막아냈으나 흘러나온 공을 오잔 카박이 밀어넣기를 성공시켜서 3대1을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후반전 선수 교체 이후 다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케이토와 오른쪽 풀백 마이쿠마, 그리고 2선 공격수 도안리치를 빼고 마에다와 이토 준야 그리고 하시오카를 투입을 했는데, 마에다의 전투적인 움직임과 이토 준야의 빠른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일본이 56분에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토 준야의 크로스를 받은 쿠보 선수가 문전에서 논스톱 슈팅을 문전에서 수비 경합 끝에 밀어넣기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거든요. 물론 튀르키예가 3대2까지 상황을 만들긴 했는데 이 상황은 튀르키예에게 운이 조금 다른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1분에 튀르키예의 측면 컵백이 수비수 다니구치를 맞고 굴절되면서 일디림에게 흐른 행운이 따랐고, 일디림이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일본 수비가 굴절된 공 때문에 흔들렸던 그 상황에서 한 골을 넣은 것인데, 그러다가 총공세를 펼치던 튀르키예가 78분 이토 준야에게 공을 빼앗긴 이후 단독 돌파를 허용했어요. 이 단독 돌파가 심지어 문전까지 이어져서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 이토 준야가 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결국엔 4대2로 튀르키예를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흥미로웠던 것은 멀티골을 넣은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 이 선수가 2000년생으로 아직 젊은 선수인데 만 23세거든요. 프랑스의 랭스에서 뛰고 있는데 이번 멀티골로 A매치 3경기 만에 3골을 기록하는 놀라운 결정력을 발휘하게 됐고요. 또 선제골을 넣었던 이토 아츠키 같은 경우에는 J리그 국내파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1998년생으로 25세 어린 선수는 아니지만 이번 경기가 겨우 두 번째 A매치였고 여기서 첫 골을 기록하면서 J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결국 관가하지 않겠다라는 모리아스 감독의 방향성을 보여줬고, 또 오른쪽 풀백으로서 이 나카무라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마이쿠마 선수 역시 세레스 오사카 소속인데 이 선수는 이날 경기가 A매치 데뷔전이었어요. 그 외에 나고야의 모리시타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9월 A매치 일정을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여러모로 일본이 많은 유럽파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J리그에도 많은 선수들이 나오면서 아주 두터운 선수층, 어떤 선수가 나오더라도 같은 기조에 같은 전술에 같은 기본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분명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과정 속에서는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로테이션이 가능한 부분이다. 심지어 최근에 일본은 미나미노 타쿠미 선수가 AS 로마에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이번 9월 A매치 명단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이선 자원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공격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랫동안 일본의 문제로 지적됐던 결정력의 한계도 지금 지난 시즌 셀틱에서 스코틀랜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후루와시의 결정력도 괜찮고, 이번에 멀티골을 넣은 나카무라 케이토도 날카로운 슈팅력을 보여줬고, 보훔의 아사노 타쿠마 같은 경우도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말 클러치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지금 쿠보 선수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에 가까운 활약을 통해서 라리가에서 미친 듯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고, 여기에 카마다 다이치도 이미 세리에 무대로 가서 빠르게 마수거리 골을 넣었었거든요.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기는 도안리치뿐 아니라 지금 브라이튼에서 프리미어리그 8월의 선수 후보까지 오른 미토마도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고, 리버풀로 이적한 일본의 새로운 주장 엔도 와타루의 조율 능력까지 유럽 빅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있는 일본 선수들의 경기력이 정말 대단한 상황인데요. 수비 라인의 이타쿠라코나 토미야스 같은 경우도, 사실 토미야스는 아스널에서 주전 경쟁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 독일전 MOM으로 뽑히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상황 들을 봤을 때는 일본이 현재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아시안컵 우승 1순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전통적으로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도 좋은 감독이 없이 조직력과 응집력을 보이지 못해서 성적을 내지 못했었는데, 한국 대표팀에서 성과를 낸 파울루 벤투를 선임하면서 지금 코스타리카를 4대1로 꺾은 이날 경기력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벤투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치렀던 서아시아 팀들의 대회죠. 걸프컵에서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어요. 바레인에 2대1로 패했고 쿠웨이트에도 1대0으로 패하면서 조별리그 무승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카타르를 상대로도 1대1로 비긴 것이 고작이었거든요. 그 뒤 3월 A매치도 타지키스탄과 비겼고 태국을 겨우 2대0으로 이겼는데, 벤투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북중미의 강호인 코스타리카를 4대1로 꺾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4골 과정 자체가 대단했는데요. 일단 전반 16분 알 가사니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문전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을 매섭게 꽂아 넣었는데, 이 슈팅이 가능했던 이유가 2명의 동료 공격수들이 달려 들어오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줬던 전술적인 움직임 덕분이었었어요. 특히 전반 23분에 나온 이대용 추가골 같은 경우에는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의 과정이었는데요. 레프트백인 이드리스 선수가 공격에 가담해서 왼쪽 공격수 선제골을 넣었던 알 가사니 선수와 2대1 패스를 교차로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알 가사니가 오른쪽 배후 공간으로 찔러 넣은 크로스 패스를 공격형 미드필더 처진 스트라이커로 뛰었던 살레 선수가 슈팅을 하는 척 하면서 뒤로 빼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몸을 던졌는데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고, 이 컵백을 스트라이커인 카네두가 가볍게 밀어넣으면서 2대0을 만든 것입니다. 풀백, 측면 공격수, 그리고 2선 공격수, 전방 공격수로 연결됐던 정말 많은 선수들이 사이드를 체인지하면서 만들었던 멋진 골이었고요. 38분에는 리마가 밀어준 공을 중앙 미드필더인 살민이 그대로 대포와 같은 장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전 53분에는 알 가사니가 배후로 공을 밀어준 이후 미드필더 나데르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다시 침투에 들어가면서 배후 공간을 포착해서 마무리 슈팅을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과정들 모든 득점이 패스와 연계 플레이와 위치 이동과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나왔다는 점은 이 과정 모두가 벤투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서 만들어왔던, 보여줬던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벤투 감독이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 심지어 데뷔전에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대단한 부분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코스타리카에 4대1로 이겼는데 4대0을 만든 시점에서 코스타리카가 한 번에 이제 4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도 60분께의 핵심 선수들을 교체한 와중에 이제 한 골을, 만회골을 내줬던 거예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만회골을 내주면서 4대1이 된 것이죠. 앞으로 벤투호가 아랍에미리트를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결국에는 일본, 아랍에미리트 혹은 호주, 이란 같은 팀들을 만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카타르에서 2024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 본선 조편성을 살펴보면 A조의 개최국 카타르와 중국, 타지키스탄, 레바논이 있고요. B조는 호주,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인도, C조에 이란, 아랍에미리트, 홍콩,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D조에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 한국 대표팀은 2조에서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속했고요. F조에 사우디, 태국, 키르기스스탄, 오만이 있는데, 2조 같은 경우에 사실 요르단과 바레인이 서아시아에서는 좀 약체로 꼽히죠. 다만 김판공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중국과의 평가전 아쉬운 무승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내고 있다 보니까 2조에서 좀 복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특히 한국 축구를 잘 아는 김판공 감독에게 허를 찔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2조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일본도 D조 1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있긴 하지만 C조에서 최소한 2위를 확보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순위가 이제 나올 경우에 어떤 대진표를 만나게 되느냐, 일단 한국이 2조 1위로 올라가면 일본은 결승에서만 만날 수가 있어요. 일본을 중간에 만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언제 만나느냐, 벤투 감독과의 맞대결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제치고 C조 1위로 올라올 경우에는 한국이 2조 1위가 될 때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C조 1위로 올라오면은 A조나 B조나 F조의 3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대진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나란히 1위가 된다면 8강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다만 또 이란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8강 상대는 아랍에미리트가 아닌 이란이 될 수도 있고, 이란이 되더라도 한국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최대 고비는 아랍에미리트 또는 이란을 만나게 될 8강일 수 있고요. 또 결승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일본을 만나게 되는 한일전 결승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한국 대표팀이 2조에서 말레이시아나 혹은 다른 팀의 일격을 당하면서 2조 2위로 올라간다. 사실 뭐 3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 3위까지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에 하나 2위로 16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F조 1위가 될 가능성이 큰 사우디를 만나게 되는데, 사우디는 이번에도 만나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우려되진 않지만 그 시점엔 좀 더 좋은 조직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대진표가 된다. 사우디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B조 1위가 될 게 유력한 호주를 8강에서 만나야 하고, 또 이걸 통과할 경우에는 4강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밭길이 된다. 결국에는 2조 1위를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막 척선을 거뒀는데, 이 과정 속에 보이는 경기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전술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일본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보다 밀리고, 또 이란도 전통의 강호인데다가 개최국 카타르도 지금 한국의 천적으로 불리는 과거 이란을 이끌었던 케이로스 감독을 선임한 상태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시안컵 우승을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10월 A매치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을지,
또 10월 A매치 이후 11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전이 시작되는데 이 예선전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하게 될지 클린스만호의 방향성과 이 앞으로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의 아시안컵 도전 상황 그리고 월드컵 준비 상황까지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를 통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